요즘 들어 돈이 잘 돌지 않거나 매출이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감소하셨다고 느끼시나요? 오늘은 사업장의 풍수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하지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풍수 요소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장사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손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의 가게에 재물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사업장에 있으면 재물운을 방해하는 것들, 손님을 내쫓고 매출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꼭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풍수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이나 사업장의 위치와 구조가 사람의 운명과 재물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풍수 원리는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왔으며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지금도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구의 방향입니다. 사업장의 입구는 기가, 즉 손님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입구가 북쪽이나 북동쪽을 향하고 있다면 재물을 모으는데 유리합니다. 반면에 남서쪽이나 서쪽을 향한 입구는 재물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물론 이미 가게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면 바꾸기 어렵겠지만 작은 변화로도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구 주변에 풍수적으로 좋은 식물을 두거나 무늬 색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지러운 진열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기의 흐름이 막힙니다. 손님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공간을 피하게 됩니다. 특히 입구 주변이 물건으로 꽉 차 있으면 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진열은 깔끔하게 그리고 고객이 물건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열장이 지저분하고 먼지가 쌓여 있다면 재물운도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세 번째,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화장실이나 싱크대의 배수구가 사업장의 중심이나 재물을 보관하는 곳, 예를 들어 금고, 계산대 쪽으로 향해 있다면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여겨집니다. 가능하다면 배수구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배수관을 가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비법들이 아직 몇 가지 남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날카로운 모서리와 기둥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살이라고 하는데 날카로운 모서리나 기둥이 손님이 앉는 자리나 계산대를 향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이런 살은 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손님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만약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식물이나 장식으로 부드럽게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깨진 물건입니다. 깨진 거울, 금이 간 유리, 부서진 가구 등은 재물운을 크게 해칩니다. 특히 깨진 거울은 행운을 반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운을 반사한다고 여겨집니다. 사업장 내에 깨진 물건이 있다면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죽은 식물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지만 죽거나 시든 식물은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사업장 내의 모든 식물은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며 시들거나 죽은 식물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식물을 관리할 시간이나 여건이 안 된다면
인조식물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인조식물도 먼지가 쌓이지 않게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7번째, 창문의 상태입니다. 창문은 기가 드나드는 또 다른 통로입니다. 더럽거나 깨진 창문, 항상 닫혀 있는 창문은 새로운 기회와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창문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창문을 열어 하루의 첫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좋은 풍수 습관입니다. 8번째, 물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흐르는 물은 재물을 불러오지만 고여 있는 물은 부패하고 악취를 풍깁니다. 화분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거나 싱크대에 더러운 물이 고여 있다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누수가 있다면 재물이 새어나간다는 의미이니 빨리 수리하셔야 합니다. 9번째, 불필요한 장식물입니다. 너무 많은 장식물은 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먼지를 모으기 쉬운 작은 장식물들은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장식물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장식물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전투나 슬픔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조각상보다는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10번째, 천장의 높이와 상태입니다. 너무 낮은 천장은 기운을 억누르고 손님들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천장에 균열이나 얼룩이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다. 천장은 가능한 한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세요. 천장이 낮다면 밝은 색으로 칠하거나 조명을 잘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높아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번째, 계산대의 위치입니다. 계산대는 재물이 모이는 곳이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계산대가 문 바로 앞에 있으면 들어온 재물이 바로 나갈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다. 계산대는 가게의 안쪽, 특히 북쪽이나 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산대 뒤에는 벽이 있어야 안정감을 줍니다. 12번째, 화장실의 위치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므로 가게의 재물이 모이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문이 계산대나 상품 진열대를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더러운 화장실은 재물운뿐만 아니라 손님의 인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13번째, 조명입니다. 어두운 공간은 기운이 정체되고 손님들이 머물기를 꺼립니다. 사업장은 밝고 활기찬 조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입구와 상품 진열대는 더 밝게 비춰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조명, 특히 형광등은 눈을 피로하게 하니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째, 소음입니다. 지나친 소음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손님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특히 시끄러운 기계 소리, 고장난 에어컨의 소음 등은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에 적절한 배경음악은 분위기를 좋게 하고 손님들의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습니다. 15번째, 냄새입니다. 불쾌한 냄새는 손님을 즉시 내쫓는 요소입니다. 음식점이라면 주방 냄새가 손님 자리까지 과도하게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업종이라면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해야 합니다. 좋은 향기는 손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머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16번째, 색상의 조화입니다. 색상은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어두운 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은 식욕을 돋우는 빨간색이나 주황색이 좋고 안정감이 필요한 의료시설은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좋습니다. 17번째, 오래된 상품입니다. 진열대의 오래된 상품,
특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색된 상품이 있으면 전체적인 기운이 떨어집니다. 상품은 항상 신선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며 오래된 상품은 할인 판매하거나 진열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18번째, 직원의 에너지입니다. 직원들의 태도와 에너지는 사업장의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만족스럽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직원은 손님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직원들이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 환경과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번째, 금전운을 방해하는 물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선인장과 같은 가시가 많은 식물은 재물운을 찌르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복고풍이라고 해서 오래된 중고 가구나 물건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주인을 알 수 없는 중고품은 전 주인의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사업주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풍수 환경을 갖추어도 사업주의 마음가짐이 부정적이면 그 에너지가 사업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성실한 태도는 어떤 풍수 요소보다 강력한 재물운을 끌어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몇 가지 실전 풍수 개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여 정체된 기운을 없애야 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는 더 철저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둘째, 물을 활용하세요. 흐르는 물은 재물을 상징하므로 작은 분수나 어항을 사업장 내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물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북쪽이나 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풍수적으로 좋은 식물을 들이세요. 금전수, 행운목, 대나무 등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거울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거울은 기운을 확장하고 반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거울은 입구 맞은편이나 계산대 뒤에 두어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사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금색과 빨간색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풍수에서 금색은 재물을, 빨간색은 행운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작은 장식품이나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하면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재물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두세요. 삼족두껍이나 황금 잉어, 복주머니 등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사업장에 두면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동남쪽이나 북쪽에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곱째, 입구를 항상 환영하는 분위기로 유지하세요. 입구는 손님과 재물이 들어오는 곳이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입구는 항상 깨끗하고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여야 합니다. 입구에 장애물이 있거나 어둡다면 손님들이 들어오기를 망설이게 됩니다. 여덟째, 기운이 정체되는 구석진 곳에 주의하세요. 사업장 내에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구석진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작은 조명이나 식물을 두어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사업장의 이름과 간판도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간판은 밝고 눈에 잘 띄게 만들어야 합니다. 낡거나 깨진 간판은 사업의 이미지와 기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열째, 사업장의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리셋해 주세요. 소금물로 구석구석을 닦거나 향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시기에는 이러한 정화의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의 재물운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풍수 요소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입니다. 물론 모든 풍수 원리를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정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풍수 환경을 갖추어도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진심과 정성, 그리고 풍수의 지혜가 합쳐질 때 여러분의 사업은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신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